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85번째 시. 시 제목은 상처입니다. 자, 85번째 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길어요. 자, 읽을게요. 제목 상처. 어릴 적 보릿고개 시절 갯벌에서 맛조개를 잡았다. 구멍난 갯벌 깊숙이 검지손가락 쑥 밀어 넣으면 날선 조개 껍질에 베어 아팠다. 이리 베이고 저리 베어 남은 숱한 상처로 아팠는데 어느새 자꾸 잡다 보니 아픔이 무뎌지고 상처에 상처가 쌓여 무감각해졌다.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굳어버렸네요, 상처가. 굳은 살이 배겨버렸네. 그렇지. 굳은 살이 배겼지. 상처가 굳은 살이 배긴 거지. 진짜. 교수님 갯벌 있는 곳에서 한 1년. 썰물 밀물 들어오는 곳에서 한 1년.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그래서 그때가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집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정말 없었어. 그러니까 보릿고개 이야기가 지금 보릿고개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고 뭐 보릿고개가 맞아. 뭐지? 맞아, 뭐 이럴 맞아. 텐데 사실 식량 다 떨어지고 이제 볼이 나기 전까지의 그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이제 어쨌든 그냥 그 가난한 시기에 그냥 대명사처럼 그냥 이렇게 뭐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근데 나는 진짜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갯벌에서 이제 맛조개라고 하나 긴 거, 이 조개 긴 거. 그래서 정말 구멍 뽕뽕 났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쏙 넣으면 이제 걔가 먹으려 탁 올라오고. 걔가 이제 이렇게 조개의 그 조개 껍질에 그게 제일 먼저 살에 와서 딱 닿거든. 그럼 여기가 엄청 아프고 막 그 칼에 빈 것처럼 막 여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그런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야. 손가락이 너무 아팠던 생각이. 그래서 그냥 상처라는 제목에 이제 그 기억을 좀 떠올려서 한번 이렇게 써봤지. 그 처음 두 번째 이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개 껍질에 연한 살이 부딪히니까 베어서 아픈데 이제 이게 이제 한두 번 자꾸 이제 쌓이다 보니까 아까 뭐 굳은 살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딱지같이 이제 막 이렇게 되고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안 아프게 됐는데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상처도 그렇지만 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더더군다나 마음의 상처는 눈에 안 보이잖아. 마음으로 받는 상처는 이렇게 눈에 이제 안 보이는데 그 마음으로 받는 상처가 자꾸 쌓이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마음 문이 닫히고 이제 사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생각도 굳고 내 감정도 굳고 내 느낌도 굳어버리는 굳은 살이 배겨버리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진짜 이제 그런 상태로 되는데 마지막 시의 문장에 그 상처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상처가 쌓여서 이제 어쩌면은 그런 어떤 뭐 아픔의 강도가 그렇게 처음처럼 강하지는 않겠지만 또 어쩌면 상처도 굳은 살로 다 나아서 눈에는 그 상처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말이 상처에 대한 하나의 뭐 좀 다른 표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한 번 더 읽으면 상처. 어릴 적 보릿고개 시절 갯벌에서 맛조개를 잡았다. 구멍난 갯벌 깊숙이 검지 손가락 쑥 밀어 넣으면 날선 조개 껍질에 베어 아팠다. 이리 베이고 저리 베어 남은 숱한 상처로 아팠는데 어느새 자꾸 잡다 보니 아픔이 묻어지고 상처에 상처가 쌓여 무감각해졌다.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이제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하면 처음에는 그 상처 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반응을 보일 거라고, 아프다, 나 듣기 싫다, 하지 마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안 하는 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 모양이다. 뭐 더 이상 반항도 안 하고 더 이상 자기 목소리도 안 내니까 뭐 이제는 괜찮은 모양이네, 무뎌졌는 모양이네, 이제는 익숙해진 모양이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뭐 놀리고 뭐 비난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내가 저항하고 반항할 때는 그나마 건강한 상태였던 거지. 내가 이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럴 힘이 없어져 버리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라고 보이지만 뭐 이제는 나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더 안 괜찮은 상태. 이제 상처가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가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보여지는 상처는 이제 바로 이제 처치가 그렇지.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상처는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디서부터 맞아. 시작이 된지 뿌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 본인도 모르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그거를 상처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그 관계도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어느 선까지 내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아.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 상처가 나한테까지 전염되듯이 오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 시에서도 뭔가 결론을 딱 지어준다기보다는 그래도 상처,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상태를 보는 거가, 직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상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객관화시켜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의존하는 게,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사실은 다른 타자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거를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똑같은 건데 상처를 안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그 역량에 따라서 다 그게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근력을 조금 채워 넣어야 되는 건데, 회복, 탄력성, 뭐 그런, 그러니까 스스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들의 이제 그 많은 시들이랑 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생각해야 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 중요한 지점들을 놓치고 사니까 지금 여기 오늘을 제대로 못 보고 또 계속 그 상처를 덧난데 계속 덧나도록 그렇게 본인이 사실은 계속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보도록 해야 된다, 스스로.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걸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 지역에도 상담소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야. 보면은 요즘에 그런 학점은행제 뭐 지역에서도 그냥 몇 주 교육과정하고 막 그런 자격증 남발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기독교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죠.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스스로가 잘 서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교수 방법 그리고 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뭔가 온점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가 뭔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네요. 근데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이야기한 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상담의 최종 목표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봐. 자기 가정이 이제 알코올 중독의 집안에서 자랐어. 근데 똑같은 알코올 중독 집안에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맞아. 아주 건강한 사람이 돼. 왜 그럴까? 뭐 이런 질문을 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정말 사람은 너무 예민한 거라 정말 바람이 어느 방향에 부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됐지? 근데 명확한 어떤 것을 제시하기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어쩌면은 이제 여기서 또 유전과 환경이 다 나올 수 있어. 유전적으로 그런 전두엽에 이제 그런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충분히 타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유전적으로 이제 이 감정 지수가 굉장히 낮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 이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는 걸 들었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노력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노력. 근데 나는 이 자기가 자기를 좀 들여다보는 노력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언제냐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3세까지 완전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에 그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다 하는 어떤 자기의 핵심, 자기 의식, 자아이해 이런 게 다 거의 3세 이전, 더 나가면 6세 이전, 유치원 이전에 다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기가 중요한가. 그때에 정말 최대의 존중과 이 최대의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고 지지받고 어떤 그런 어떤 인정을 좀 해주면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생겼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왜 자기 혼자 못 사니? 왜 자기 혼자 스스로 좀 생각을 하지? 스스로 좀 자기를 성찰해 보지. 이렇게 말을 하는.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3세 이전에 다 뺏긴 사람들은 못해. 못해. 그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그럼 3세, 6세 이전에 그게 안 됐어. 너무 막 그냥 부모님들이 막 몰라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냥 방치하고 학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말 내가 막 뭐 엄청 정말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어. 그러면 그 이후의 삶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어떤 그 이후의 삶에서 이거를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부모가 변해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3년 걸릴 거 한 10년은 걸릴 수 있지. 그러면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라도 나는 회복이 될 수 있는 힘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좋은 어떤 사람의 그 보살핌과 지지와 인정과 좋은 환경이 있으면 내가 없었던 어떤 것을 그때라도 다시 만들고 생기고 해나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난 좋은 선생, 좋은 상담가도 그냥 정말 자기 돈 벌려고 하면은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면서 뭘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정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들과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이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또 그걸 알면은 이제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인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영세한 이제 1년 산 사람, 2년 산 사람들이거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해줘야지만이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혼자서 할 일을 다 해.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간에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그래서 젖먹는 힘이라는 표현을 아마 그때 젖먹는 힘. 그 다음 시또 제목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네. 젖먹는 힘으로 사네. 맞다. 그 젖먹는 힘이라는 게 너무 어디서 나온 말일까. 근데 그때의 그런 어떤 내가 좀 독립적일 수 있고 내가 좀 자유를 좀 그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자유? 진짜.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이 안 들지. 근데 그때 자유가 있어야 돼. 그때 독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때 어떤 그런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내가 이거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거 해보니까 이렇네. 이런 걸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책임감이 생기고 그때 모든 능력이 다 그때 발달돼. 그때 발달돼. 그 어마어마한 진짜. 시간이야. 그 시간은. 예비 신혼부부 그렇지. 예비 부부들 꼭 알아야 되는 성. 교육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알면 진짜 세상이 바뀌겠다. 그렇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짜. 그거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왜 지금 왜 사람이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왜 어른인데 저렇게 하지? 이러면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어떤 그거는 아마도 이런 이제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에 상처를 이미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그 상처 때문에 사실은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순간에 지금 와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적인 건, 긍정적인 건 못 고치는 병은 없다. 할렐루야. 너무 목사 같네요. 맞아요.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의지와 그런 상황이 그렇지. 잘 맞으면. 내가 나를 찾으면 돼. 내가 나를 찾고, 내가 나를 회복하면, 내가 언제 알았지 할 정도로 또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오묘하기도 하고 되게
살만 나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줄까? 읽어주세요. 상처. 어릴 적 보릿고개 시절 갯벌에서 맛조개를 잡았다. 구멍난 갯벌 깊숙이 검지손가락 쑥 밀어넣으면 날선 조개 껍질에 베어 아팠다. 이리 베이고 저리 베어 남은 숱한 상처로 아팠는데 어느새 자꾸 잡다 보니 아픔이 무뎌지고 상처에 상처가 쌓여 무감각해졌다.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